오늘은 2주차 객체 탐지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들 객체 탐지가 뭔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객체 탐지, 이게 어떤 거냐, 한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강아지가 뛰어다니는 사진이 있어요. 이런 그림에서 뭐 나무가 이렇게 있고 한 이미지에서 객체와 그 경계 상자를 탐지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강아지를 탐지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럼 이렇게 강아지를 탐지하는 이런 모델을 객체 탐지하는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객체 탐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울 욜로가 있죠. 욜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 자체를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 경계 상자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를 출력 아웃풋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받고 그 위치 뭐 그런 거를 받은 다음에 바운딩 박스 이미지를 받았을 때 모델을 걸러서 이 강아지 자체의 위치 그리고 이 강아지라는 클래스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 상자에 대해서 그에 대항하는 예측하는, 즉 강아지라고 예측하는 클래스랑 그리고 신뢰도, 컨피던스를 출력을 합니다. 이게 객체 탐지의 기본이고, 예시를 들면 좀 뭐 자율주행 차에서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보행자를 좀 찾을 때, 아니 뭐 보안 사업에서 위협을 탐지하거나 뭐 사람 수를 셀 때, 이럴 때 객체 탐지를 많이 이용하죠. 그렇다면은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랑 무엇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이 하나 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모델 딱 봤을 때 이렇게 다 찾아내는, 즉 이미지 하나의 전체 객체를, 이 객체, 사람이라는 객체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 한마디로 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가장 작은 직사각형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딱 알맞게 그린 이 작은 직사각형을 바운딩 박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 욜로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별해야 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부터 해서 이론, 그 다음에 뭐 분석,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IOU. 이 IOU는 무엇이냐? 실측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제가 그 이미지를 따왔는데 보시면은 IOU가 지표이니까 이 Area of Union 전체, 예를 들어서 실제 뭐 클래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시 클래스가 여기 있어서 이게 정답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예측을 했대. 그때 내가 형광펜으로 이 부분, 이 전체 넓이, 이게 유니온, 그리고 이 겹치는 이 부분만, 이 부분이 오버랩, 즉 전체 합집합분의 교집합, 이걸 IOU라는 지표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뭐 실제로 정확한 truth 바운딩 박스는 이 초록 색깔 박스죠. 그리고 predict 예측한 바운딩 박스는 이 빨간색. 그럼 이제 IOU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 전체 넓이, 초록색과 빨간색의 합집합의 넓이에서 이제 이 교집합의 이것분의 교집합의 넓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추가를 해서 IOU가 이제 높을수록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IOU가 낮죠. 낮으니까 훨씬 안 좋은 poor 모델인 거고, 한 이쯤 되면은 굿이죠. 그리고 뭐 excellent 하면 뭐 거의 0.9264 정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라가 뜻하는 게 이제 IU가 겹치는 거, 즉 위치에서 얼마나 잘 판단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NMS.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첫 번째 바운딩 박스, 두 번째 IOU, 세 번째 NMS. NMS란 뭐냐? 그냥 비최대값을 억제한다. 예를 들어서 예측하는 게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도 계속 예측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뭐 박스가 한 20개 30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최대값만 억제를 해서 딱 이 부분만 하나의 박스로 나오는 과정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확률이 높은 상자들, 그리고 이거랑 겹치는 상자를, 확률이 낮은 상자들을 제거하는 작업. 판매로 최대값을 갖지 않는 상자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률 기준으로 모든 상자를 정렬하고 먼저 가장 확률이 높은 상자를 취하고 각 상자에 대해서 모든 상자와 IOU를 계산해요. 그리고 특정 인계값을 넘지 않는 상자를 제거한다. 그래서 결국엔 이 하나의 박스만 남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번째 개념, 두 가지 좀 많이 나와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모델 평가,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이 모델이 얼마나 적합한 모델인지를 평가하는 것들을 이제 좀 배울 거예요. 아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프리시즌, 정밀도, 그리고 리콜, 재현율. 프리시즌과 리콜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알아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TP, True Positive. 그리고 두 번째 FP, 뭐 False Positive겠죠. 그리고 세 번째 FN, False Negative. 제가 글씨를 좀 못 써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세 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TP는 예측이 동일 클래스와 실제 상자와 일치하는지를 측정. 한마디로 잘 예측했는지, 예측이 동일 클래스 실제 상자와 일치하는지 측정. 그리고 얘는 예측이 실제 상자와 일치하지 않는지 측정. 반대 개념이죠. 그리고 실제 분류값과 얘는 실제 분류값이 그와 일치하는 예측을 갖지 못하는지 측정.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완전히 좀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실제, 그리고 예측, 네거티브, 부정, 포지티브, 긍정, 네거티브, 포지티브. 얘는 true 네거티브, TN, 여기 없는 개념이죠. 얘는 뭐겠어요? false positive. 얘는 false negative. 얘는 true positive. 즉 이 positive가 P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negative가 내려오는 거, 그리고 얘는 맞췄는지, 얘는 틀렸으니까 두 개 다르니까 F, 얘는 두 개 틀리니까 F, 두 개 맞으니까 T. 얘는 그냥 일반이고, 이 TP가 뭐냐? 정확하게 탐지, 정탐. 얘는 미탐, 탐지를 못한 거. 얘는 오탐, 잘못 판단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프리시즌, P라고 쓸게요. P는 TP 분의 플러스 FP 분의 TP. 정탐 더하기 오탐, 이 부분 분의 TP, 정탐이 됩니다. 그리고 리콜은 TP 플러스 FN 분의 TP. 즉 정탐 더하기 미탐, 두 개의 분의 TP, 정탐. 분자는 항상 정확하게 탐지했는지입니다. 분모만 달라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전 이 부분, 프리시즌은 이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모델이 안정적이지 않은 특징을 기반으로 객체 존재를 예측하면 거짓 긍정이 많아져서 정밀도가 낮아진다. 즉 정확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객체를 너무 인식해버리면은 거짓 긍정,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게 많아져서 정밀도가 프리시즌이 낮아진다 이거고, 반대로 모델이 엄격해서, 한마디로 얘는 임계값이 낮은 거죠. 임계값이 높으면 모델이 훨씬 더 엄격하겠죠. 임계 기준이 높아지면은. 엄격해질 경우에 정확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객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객체 탐지하는 게 적어지죠.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똑같이 거짓 부정, 객체가 이제 조건을 만족할 때만 객체가 탐지된 거, 거짓 부정 FN, 이게 미탐, 탐지를 못하는 거, 이게 많아지니까 재현율이 프리시즌 리콜이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을 더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바로 라이브처럼 찍고 있어가지고.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정도도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TP는 그냥 정탐, 완벽하게 탐지를 했을 때, FP는 오탐, 존재가 있다 했는데 잘못 탐지했을 때, FN은 존재가 있는데도 존재 자체를 탐지해서 못했을 때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욜로에서는 뭐 나오는 게 PR 커브 해가지고 프리시즌 리콜 커브, PR 커브에서 PR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올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높은 두 개가 가장 높을 때, 이때가 가장 적합한 모델이겠죠. 예를 들어서 임계값이,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만 임계값이 높으면, 한마디로 임계값이 1에 가까우면, 높으면 정밀도 자체는 높지만 재현율이 낮다, 이런 상황이 된다. 근데 반대로 임계값이 낮으면, 임계가 낮으면 재현율은 높아지고, 재현율은 높아지고 정확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임계값 높아지면 정확도 증가, 재현율 감소, 임계값 낮아지면 정확도 감소, 재현율 증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판단 기준은 또 AP라는 개념이 있어요. AP, 모델 분석에서. AP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면, 이 개념이 왜 나오게 됐냐, 이게 무엇이냐면, 이 프리시즌 리콜 커브 같은 걸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정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아무래도 그냥 그래프 보고 가장 높은 데 찾아서 뭐 비교하고 하면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논문자를 보고 확인한 건데, 그래서 나온 개념이 AP라는 개념이에요. 즉 뜻은 Average Precision. 그래서 AP, 즉 정확성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AP라는 개념이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MAP, 욜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평가 기준이에요. Mean, Average, Precision. 앞에 mean 한 단어가 붙었죠. 이 mean, average, precision은 이제 물체 클래스가 이제 여러 개,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뭐 2개, 3개, 4개 하면서 여러 개일 경우에 각 클래스당 AP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구해서 모든 거를 합치고 이거를 클래스 개수로 나눠주는 거. 즉 한 개에 대한 AP들을 뭐 강아지 AP, 고양이 AP, 코끼리 AP, 사자 AP 이렇게 있을 때 AP를 다 더하고 썸을 해주고 나누기 4를 해준 게 MAP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면, 아까 PR 커브 그렸었죠? PR 커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PR 커브에서 이제 이 아랫부분, 이 아랫부분을 넓이, 이게 AP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AP가 된 이유가 뭐냐면, AP가 되기 전에 이 선 자체도 보관법, PR 커브에서의 보관법,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보관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PR 커브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거를 보강해줘서 맞춰주게 되는 원리예요. 너무 좀 딥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딱 간단하게만 예시만 그 내용만 딱 2개만 짚어드리고 할게요. 보관법의 종류가 2가지 정도 있거든요. 그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지금 더 자세히 설명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실습 위주 수업이니까 11점 보관법, 그리고 모든 점 보관법, 이 2가지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AP를 구한 값의 평균을 낸 게 MAP예요. 딱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보관법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찾아보시거나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자료나 그런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대해서 지금 잠깐 잡소리가 들어갔고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게 좀 예전부터 나오다가 2가지 갈래로 나뉘게 됐어요. 원 스테이지 디텍터, 투 스테이지 디텍터. 아무래도 이 객체 탐지, 오브젝트 디텍션은 2가지가 필요하죠. 저희가 저번 주차에서 배웠던 CNN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죠.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이거는 위치. 저번에 배웠던 건 분류 하나죠, 클래시피케이션. 근데 이 2가지를 각각 처리하는 게 2스테이지, 한 번에 처리한다가 1스테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는 1스테이지의 욜로를 배울 예정입니다. 2스테이지에는 뭐 RCN이 있고 Fast RCN은 그 다음에 또 Faster RCN은 나왔고, 뭐 피라미드 네트워크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뭐 욜로나 SSD, 레티나넷 이런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욜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V1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V8까지 나온 상태고요. 저희가 실습할 거는 6, 7, 8 중에서 8 위주로 하고 7이랑 6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일단 욜로 아키텍처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욜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풋 사진 데이터 받고 416에 32 사진 받고 컨볼루션 들어가고 레지디얼 블록 컨볼루션 레지디얼 콤브 레지디얼 콤브 레지디얼 콤브 레지디얼 콤브 이렇게 들어가네요. 쭉 한 인풋으로 쭉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욜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디텍트, 빅, 미디엄, 스몰. 작은 객체에 대한, 중간 객체에 대한, 큰 객체에 대한 3가지로 분류가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키텍처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좀 딥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넘기실 분들은 넘겨셔도 돼요. 롤로 같은 경우에는 뭐 버전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컨볼루션 레이어 24개 그리고 FC 레이어 2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컨볼루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개의 클래스인 이미지넷 그리고 프리트레인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이고, 여기다가 컨볼루션 4개에 FC 2개를 진행해서 가중치 랜덤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해상도를 위해서 인풋 사이즈를 448로 변경을 했고, 뭐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에서는 리케렐로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이리 저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물론 어떻게 보면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주 목적이 욜로를 사용한다 하면은 딱 알아두셔야 될 거는 AP, 그리고 정밀도, IOU, 바운딩 박스, 객체 탐지 이런 거 초반에 했던 그 부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부분만,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고, 욜로가 이제 작동하는 방법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일단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욜로 같은 경우에는 좀 앵커박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요. 앵커박스 욜로 V2부터 도입이 됐고요. 사전 정의된 상자, 이 객체에 가장 근접한 이 앵커박스를 맞추고 신경망을 사용해서 앵커박스의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오프셋을 맞춰주는, 고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작동법을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면, 이제 S 그리드가 라는 인풋이 있을 때, 이 인풋 사진이 있을 때 그리드에서 바운딩 박스를 다 칩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확률 가장 높은 거, 이 박스에서는 강아지가 가장 높고 여기도 강아지, 여기서는 자전거, 이 부분이니까 자전거, 얘는 자전거, 그리고 이 친구는 다른 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는 뭐 다이닝 테이블에 되어 있는,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는 완전 다이닝 테이블처럼 이상한 모델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는 이 클래스 프로버빌리티 맵에서는 가장 높은 확률인 앵커박스에서 가장 높은 확률인 클래스를 무조건 배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강아지가 가장 가까운 강아지를 내는데, 이 여기서는 높지도 않지만 가장 높은 게 다이닝 테이블이라서 다이닝 테이블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배출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바운딩 박스에서 이 두꺼운 부분들을 합쳐서 여기는 여긴 여기가 여기가 바이시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이 욜로 방식입니다. 오늘 제가 이론 설명을 딱히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사실상 아무래도 욜로가 진짜 오브젝트 디텍션의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예 모른다고 또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설명을 좀 하기가, 30분 안에 설명을 다 하기가 좀 애매했고요. 그래도 지금 딱 초보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객체 탐지는 뭐 이미지를 안에서 객체 자체를 탐지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에서 자동차를 탐지하거나 사람을 탐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객체 탐지를 한다. 바운딩 박스는 이 객체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을 말한다. IOU는 전체 합집합에서 겹치는 부분, 교집합, 예측과 실제가 겹치는 부분, IOU, 그거를 분자, 합집합을 분모로 갖는 지표, 평가 지표를 말한다. 그리고 모델 평가에서는 프리시즌과 리콜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정보는 TP, FP, FN인데, TP는 정확하게 탐지했을 때, FP는 오탐, 탐지를 했지만 오답일 때, FN은 미탐, 있지만 탐지를 못했을 때, 이면서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정탐 더하기 오탐 분의 정탐 더하기 미탐 분의 정탐, 얘는 이거가 리콜, 이거가 프리시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임계값이 높을 때는 프리시즌이 높지만 재현율이 낮다. 임계값이 낮을 때는 정확도는 낮지만 재현율이 높다. 재현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운딩 박스를 치는 존재 판단하는 그런 게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P는 이 정확도, 프리시즌 값들을 평균을 낸 거를 AP라고 하고, MAP 같은 경우에는 각 클래스에 대해서 나눈 전체 합,
AP들의 합을 클래스의 개수로 나누는 것을 MAP라고 한다. 욜로가 진행되는 방식은 이제 그리드에서 바운딩 박스를 치고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 앵커 박스마다 가장 높은 확률에 있는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바운딩 박스와 함께 그 클래시피케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함께한 결과물이 나온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실습이 더 중요하니까 실습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욜로 V8 모델을 가지고 눈을 깜빡이는 모델을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눈을 감았을 때랑 눈을 떴을 때 이 두 개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무래도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갑자기 좀 말이 제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더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모르시는 거나 그런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